60대 이후 모임에 나갔을 때 유독 반짝 빛나는 친구. 같은 말을 해도 신뢰가 가고 옆자리에 계속 앉고 싶은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혜의 힘에서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60대 이후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60대가 넘어서 모임에 나가보면 나이 들매 상관없이 활력이 넘치고 여유와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축되어 어딘가 모르게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모임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경제적인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와 생활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풍부해지며 삶의 깊이가 더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모임에서 항상 환영받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고립되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도 사회적 모임에서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분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로 긍정적인 마인드,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60대 이후 모임에서 돋보이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이분들은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72세의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와 같은 작은 감사를 적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어려움과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문제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암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은 68세 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이제는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긍정적인 마음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유쾌하게 바꾸어 줍니다. 자연스러운 유머 감각이 생활 속에 스며듭니다. 모임에서 환영받는 노년층은 대부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때로는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줄도 아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유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대화를 활성화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정희철 씨는 나이 들면서 웃음이 약이라는 걸 더 실감해요. 하루에 3번 크게 웃으면 건강에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기분 좋아지니 일석이조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비결 지속적인 자기관리, 외적 이미지와 건강한 몸과 마음 관리입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패션 감각으로 자신감 있고 편안한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돋보이는 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나이와 체형,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출신인 71세 이미경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는 질 좋은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세요. 깔끔한 재단의 옷, 좋은 소재의 셔츠 하나가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하나쯤 갖는 것도 좋아요. 저는 항상 스카프를 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모임에서 돋보이는 노년층은 대부분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 관리를 넘어 에너지 레벨과 정신적 선명함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74세 전직 체육교사 박정현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져요. 제 또래 중에 약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저는 고혈압약 외에는 복용하지 않아요.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걷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뿐입니다. 뇌 건강 관리.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뇌 건강입니다. 돋보이는 노년층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퍼즐이나 독서와 같은 인지적 활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68세 김정숙 씨는 은퇴 후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스페인어까지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뇌가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죠. 세 번째 비결 지속적인 지적 호기심과 배움의 노력력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노력. 모임에서 돋보이는 노년층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가집니다. 67세 최영준 씨는 은퇴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직접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게 되었죠. 제 채널에서는 제가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시청자들이 찾아와요. 기술을 배우는 건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 돋보이는 노년층은 한 가지 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70세 이상현 씨는 은퇴 전 회계사였지만 지금은 클래식 음악, 현대미술, 원예까지 다양한 취미를 즐깁니다. 한 가지만 알면 그것만 이야기하게 되고 대화가 지루해져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모임에 가도 공통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정. 나이가 들어도 이제 다 알았다는 태도가 아닌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박영수 씨는 매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는 도자기 만들기를 배웠고 올해는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고 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젊은 사람들과도 대화할 거리가 생겨요.
네 번째 비결은 경청하는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진정한 경청의 힘. 모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은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돋보이는 노년층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경청합니다. 심리상담사로 활동 중인 69세 김미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갈망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래요. 제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든요. 세대 간 소통 능력. 돋보이는 노년층은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도 원활하게 소통합니다. 그들은 세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 소통의 다리를 만듭니다. 65세 이정화 씨는 손주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소통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죠. 이제는 젊은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최신 유행어를 한두 개 섞어서 쓰면 다들 놀라워해요. 감정 표현의 균형. 돋보이는 노년층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적절히 표현하되 넘치지 않게 조절합니다. 72세 황미영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해져요.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도 모두 숨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노는 삼키지 말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비결은 관계의 질, 깊이 있는 인간관계 형성하기입니다. 허물만 남은 넓은 인간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지향합니다. 돋보이는 노년층은 수많은 지인보다는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만남을 주선하며 관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74세 강영철 씨는 50년 지기 친구들과 매월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는 대학 동기들인데 졸업 후 한 번도 모임을 놓친 적이 없어요. 처음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7명만 남았지만 우리의 우정은 더 깊어졌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열린 태도. 동시에 돋보이는 노년층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 취미클럽,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66세 임수진 씨는 은퇴 후 아파트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공고를 내니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임이 되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책을 통해 삶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갈등 해결 능력. 돋보이는 노년층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71세 윤정배 씨는 오랜 기간 마을 이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마을에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요.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었죠. 나이가 들면 경험에서 오는 지혜로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비결 6번째 삶의 목적과 의미 찾기입니다. 자신만의 목적 설정.
돋보이는 노년층은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미션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68세 백승호 씨는 은퇴 후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죠. 그래서 평소 관심 있던 환경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매주 해변 청소 봉사를 조직하고 지역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요. 영성과 내적 성장. 많은 경우 돋보이는 노년층은 물질적인 성취보다 내적 성장과 영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명상, 기도, 철학적 사고 등을 통해 삶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합니다. 77세 이영숙 씨는 10년째 불교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밖으로만 달렸어요.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감사함을 느껴요. 이런 내적 평화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여와 나눔의 가치. 돋보이는 노년층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자원봉사, 멘토링, 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70세의 조영태 씨는 은퇴한 교사로 지금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말이 사실임을 매일 경험합니다. 비결 7번째, 균형 잡힌 삶의 방식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돋보이는 노년층은 활동적인 삶을 살면서도 충분한 휴식과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일정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 수준에 맞게 활동합니다. 73세 김태준 씨는 은퇴 후에도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취미생활과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요. 젊었을 때는 일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일은 저에게 여전히 성취감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기대와 현실의 조화. 돋보이는 노년층은 높은 기대와 꿈을 가지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들은 나이로 인한 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69세 박지영 씨는 60세에 수영을 시작해 지금은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선수들처럼 빨리 수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 나이대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제 연령대에서는 상위권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과의 경쟁이지 20대 선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적응과 유연성. 돋보이는 노년층은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열린 마음으로 대처합니다. 75세 이창호 씨는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든 집을 떠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도 즐겁더라고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시설도 편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인생은 끊임없는 적응의 연속이니까요. 8번째 비결은 가족과의 관계, 독립성과 유대감의 균형 유지하기입니다.
독립적인 관계 형성. 돋보이는 노년층은 자녀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71세 한승훈 씨는 자녀들과 가까이 살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삶이 있어요. 너무 자주 만나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가 나빠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식사하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조부모로서의 역할. 많은 노년층에게 손주는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돋보이는 노년층은 손주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부모의 양육 방식을 존중합니다. 67세 김영미 씨는 주 2회 손주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손주를 보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하지만 제가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는 걸 명심해요. 아이의 부모가 정한 규칙을 존중하고 과잉보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할머니만의 특별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려고 해요. 배우자와의 관계. 돋보이는 노년층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결혼 45주년을 맞은 박성민 씨와 이미경 씨 부부는 매주 데이트 날을 정해 시간을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과 일 때문에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매주 목요일은 우리의 데이트 날이에요. 새로운 레스토랑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기도 해요. 결혼 생활의 황금기는 노년기라고 생각해요. 9번째 비결은 경제적 안정과 현명한 소비하기입니다. 재정 계획과 준비. 돋보이는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합니다.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73세 최재혁 씨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로 은퇴를 맞이해요. 하지만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3개의 바구니 원칙을 따랐어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추가 저축이나 투자.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검소함과 소비의 균형. 돋보이는 노년층은 필요 이상으로 검소하게 살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는 균형 잡힌 소비 습관입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노후에도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모임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한 분들입니다. 나이 들미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숙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곱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터득한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지속적인 자기관리, 진정한 경청의 태도, 허울만 남은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아닌 깊이 있는 인간관계 형성, 분명한 삶의 목적 추구, 균형 잡힌 생활 방식,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현명한 재정 관리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노년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특성들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으로 누구나 모임에서 환영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특징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지금부터 실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지혜의 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지혜의 힘도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을 오늘을 즐기세요.